하루에 한 번 식사가 좋을까요? 아니면 하루 5번 소량씩 먹는 것이 더 나을까요? 의사 선생님, 더 이상 약에 의존하지 않고 싶어요. 79살 김정호 할아버지는 15년 동안 고혈압과 당뇨약을 복용해 왔습니다. 매일 아침 내 알의 약을 물과 함께 삼키는 것이 그의 일과였죠. 그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관절염 약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약병 정리하며 보내고 싶지 않아요. 손녀들과 함께 공원도 가고 낚시도 하고 싶은데. 김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소망은 진료실 분위기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말했습니다. 식생활 방식을 개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 3명 중 2명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그중 절반 이상이 3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노인의학과 이지원 교수는 약물 과다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새로운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악순환이 너무 흔합니다라고 경고합니다. 약에 의존하는 노년의 삶, 그것은 많은 어르신들의 현실이자 고민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74 이재민 할아버지는 5년 전부터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전직 고등학교 국어교사였던 이 할아버지는 퇴직 후 갑자기 체중이 늘면서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손녀와 놀아줄 수도 없게 되었어요. 숨이 차고 허리는 아프고 그때 주치의의 권유로 간헐적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8시간 내에만 식사를 하고 나머지 16시간은 물과 차만 마십니다. 처음 3주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새벽에 배고파서 깨기 일쑤였죠.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 몸이 적응하더니 지금은 오히려 이 방식이 더 자연스러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정신이 맑아요. 이 할아버지의 표정에 활력이 넘칩니다. 지금은 매일 오후 근처 공원을 2바퀴 산책할 정도로 건강해졌습니다. 반면 부산에 사시는 78 김영자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35년간 식당을 운영하셨던 김 할머니는 음식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루 6번 주먹만한 크기의 음식을 조금씩 드십니다. 예전에는 하루 3끼 큰 그릇에 가득 담아 먹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혈당도 급격히 올라가더라고요. 속이 불편해서 뒤척이는 밤이 많았죠. 김할머니가 소식을 시작한 이유는 간 수치 이상이었습니다. 의사가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간경화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 말에 두려움을 느껴 소식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고맙게 생각해요. 조금씩 자주 먹으니 기력도 균일하고 위장도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김할머니의 상 위에는 언제나 6가지 색의 작은 접시들이 놓여 있습니다. 색깔마다 다른 영양소가 들어있다고 해서 무지개 식단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최근 한 건강연구소에서 이런 2가지 식습관에 관한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로 다른 식습관을 가진 60명의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10개월간 관찰했더니 놀랍게도 두 집단 모두 복용하던 약의 양을 평균 38% 감소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당뇨약과 혈압약 감량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같은 연령대의 일반적인 노인들과 비교했을 때 염증 지표와 인슐린 저항성이 상당히 낮았고 면역 기능 수치도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점은 건강해진 방식이 완전히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는 이재민 할아버지의 건강 지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혈액 검사와 신체 기능 검사 결과 이 할아버지의 오토파지 활성도는 55세 수준이었습니다. 오토파지는 세포 내부의 손상된 부분을 제거하고 재생하는 과정으로 노화를 지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 방 안정리정돈을 하듯 몸속 세포들이 스스로를 청소하는 과정이죠. 특히 케톤체 수치가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75% 높게 나타났습니다. 케톤체는 우리 몸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때 만들어지는 물질로 뇌 기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단식을 시작한 후 넉 달 만에 혈압약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주치의도 놀라셨죠. 이게 정말 당신 검사 맞나 하면서요. 혈압 수치가 점차 안정되더니 지금은 약 없이도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체중도 12kg 감소했고 허리 통증도 해소됐어요. 이전에는 장시간 걷기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손녀와 자전거도 탈 수 있답니다. 이 할아버지는 잠시 이야기를 중단하더니 핸드폰에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5년 전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배가 나온 모습이 현재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지금은 아들, 손녀와 함께 주말마다 북한산 등산을 해요. 세 세대가 함께 산에 오른다니 꿈만 같아요. 이 할아버지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퍼집니다. 반면 소식을 실천하는 김영자 할머니의 건강지표는 전혀 다른 특징을 보였습니다. 혈당 변동폭이 일반 노인보다 53% 낮았고 특히 식후 혈당 급등이 거의 없었습니다. 소화효소 활성도도 65세 수준으로 놀랍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항산화 능력을 나타내는 글루타티온 수치도 일반 노인보다 29% 높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6번 먹는 게 정말 귀찮았어요. 시간을 지키는 게 마치 약 복용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몸이 스스로 배고픔을 느껴요. 무엇보다 소화가 잘 돼요. 이전에는 식사 후 항상 나른하고 피로했는데 지금은 식후 피곤함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할머니는 작은 다회용 용기들을 항상 지니고 다닙니다. 외출할 때도 소량씩 준비해 가요. 손자가 선물해준 아담한 도시락 가방이 있어서 불편함도 없어요. 그녀가 보여준 도시락에는 6칸으로 된 작은 통에 각각 다른 색의 음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미밥, 고등어구이, 청경채 무침, 검은콩 조림, 그리고 방울토마토와 블루베리. 색깔마다 다른 영양소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먹어요. 할머니의 주치의인 서울대병원 박성호 교수는 소량씩 자주 먹는 방식이 노인들의 소화 기능과 혈당 관리에 특히 유리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면 소화기관에 부담이 가고 혈당도 급격히 상승했다 떨어지는 롤러코스터 현상이 일어나죠. 이게 노인 건강에는 치명적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개인 사례만이 아니라 최근 여러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0년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서는 간헐적 단식이 노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이 연구팀은 55세에서 80세 어르신들에게 하루 9시간 동안만 식사하고 나머지 시간은 물만 마시는 방법을 시도했더니 넉 달 후 공복 혈당이 눈에 띄게 감소했어요. 특히 당뇨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 효과가 컸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하루 5번에서 6번 소량씩 식사하는 노인들이 혈당 변동이 적고 소화 불편감도 훨씬 줄었다고 해요. 특히 70살 이상 어르신들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면 소화효소가 충분히 분비되지 않아 영양소 흡수가 어려워요. 연구를 진행한 이태준 교수의 설명입니다. 이런 과학적 결과들을 보면 두 가지 방식 모두 효과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이 나에게 맞을까요? 지금부터 두 가지 식습관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헐적 단식의 효과부터 알아볼까요? 처음 3주가 고비였어요. 이재민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교토대학교 노화연구소에서는 간헐적 단식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몸의 대청소가 시작돼요. 12시간 이상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 부품들을 분해하고 재활용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방 안정리를 하는 것처럼 몸이 스스로를 정화하는 거죠. 이 과정을 오토파지라고 하는데 2016년 노벨상을 받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단식 후 나흘째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안개가 걷히는 것 같았죠. 둘째, 뇌에 좋은 연료가 공급됩니다. 단식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몸은 탄수화물 대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해요. 이때 케톤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뇌 건강에 특별히 좋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간헐적 단식을 실천한 어르신들이 기억력 테스트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기억력이 자꾸 떨어진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손녀가 가르쳐준 스마트폰 사용법도 한 번에 기억해요. 머리가 선명해진 느낌이에요. 셋째, 혈당 조절 능력이 좋아집니다. 규칙적인 단식 주기는 우리 몸의 인슐린 반응을 개선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참여한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당뇨약 용량을 줄이거나 아예 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소식의 효과를 알아볼까요? 처음에는 자주 먹는 게 귀찮았지만 곧 습관이 되더라고요. 김영자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소식이 주는 변화는 이렇습니다. 첫째, 혈당이 안정됩니다. 미국 당뇨병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5번에서 6번 소량씩 식사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현상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마치 자동차가 급출발 급점거 없이 부드럽게 달리는 것처럼 우리 몸의 에너지도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거죠. 예전에는 식사 후 무기력증 때문에 낮잠을 자야 했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에너지가 일정해요. 손자와 함께 장 보러 가도 지치지 않아요. 둘째, 소화가 편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효소 분비량이 줄어드는데 소량씩 자주 먹으면 소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미국 소화기학회 연구에서는 소식을 실천한 어르신들의 위장 불편함이 많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속쓰림, 더부룩함,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위장 불편함 없이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어요. 소화제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답니다. 셋째, 영양소 흡수가 좋아집니다. 소량씩 먹으면 음식물이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 영양소 흡수가 촉진됩니다. 실제로 소식 그룹의 비타민, 미네랄 같은 미세 영양소 혈중 농도가 더 높게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나에게는 어떤 방식이 맞을까요? 2023년 권위 있는 의학저널 란셋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개인의 체질과 생활 습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어떤 식습관이 나에게 맞는지 판단하는 5가지 신호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아침 공복감의 정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크게 배고프지 않고 속이 편안하다면 간헐적 단식이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아침에 심한 공복감을 느끼거나 어지러움을 경험한다면 소식법이 더 적절합니다. 소식은 부담을 줄여줍니다. 둘째, 위장 건강 상태입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한 번에 적은 양을 여러 번 나눠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셋째, 신체 활동량입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활동량이 많은 분들은 간헐적 단식의 효과가 더 큽니다. 근육량이 적고 활동량이 적은 분들은 소식법이 더 적합합니다. 운동을 자주 하는 분들은 간헐적 단식으로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위장 질환이나 소화장애가 있는 분들은 소식법이 더 도움이 됩니다. 두 방식을 모두 잘 적응할 수 있지만 불규칙한 생활이나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소식법이 더 유리합니다. 이를 적절히 혼합한 독특한 사례가 있습니다. 30년간 중학교 영양사로 일하셨던 윤미숙 할머니는 식이요법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루 3번 소식을 하고 주말에는 9시간 내에 2끼만 먹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틀은 간헐적 단식을 하는 셈이죠. 제가 이름 붙이길 혼합식 식이법이라고 해요. 윤 할머니의 일상은 철저한 계획에 따라 움직입니다. 평일에는 오전 7시, 오후 12시, 저녁 6시에 작은 식사를 합니다. 각 식사는 단백질, 복합 탄수화물, 채소를 균형 있게 포함합니다. 주말에는 오전 10시와 오후 6시 단 2번만 식사를 합니다. 이렇게 하니 몸도 마음도 더 자유로워요. 평일에는 규칙적으로 영양을 채우고 주말에는 몸에 휴식을 주는 거죠. 가끔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으면 그날의 식사 계획을 조정하기도 해요.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비결이에요. 10개월 만에 윤할머니의 건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2년간 복용하던 고혈압 약을 완전히 끊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허리와 무릎 통증이 크게 줄어 이제는 아침마다 공원 3바퀴를 가뿐히 산책하고 일주일에 2번은 수영장에도 갑니다. 가장 큰 변화는 수면의 질이에요. 이전에는 2시간에 한 번씩 깨고 아침이면 피곤했는데 지금은 6시간을 푹 자요. 꿈도 더 많이 꾸고 기억도 잘 나요. 뇌가 더 활발해진 것 같아요. 윤할머니는 지역복지관에서 강연도 가끔 합니다. 내 몸이 하는 말을 들으세요. 배고픔과 포만감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즐겁게 식사하세요.
음식을 약처럼 생각하지 말고 인생의 즐거움으로 대하세요. 윤할머니의 지혜로운 조언입니다. 대한노인의학회가 발표한 노인 영양 가이드라인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식습관 조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시도하실 경우 처음에는 무리하지 마세요. 저녁 8시 이후로 음식을 먹지 않고 다음날 아침 8시까지 12시간 단식부터 시작하세요. 몸이 적응되면 점차 14시간, 16시간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소식을 선택하신다면 하루 3번에서 5번, 손바닥만한 양의 식사를 규칙적인 시간에 하세요. 매 식사에는 단백질, 채소, 통곡물을 균형 있게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을 거르지 마시고 취침 전 3시간은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방식 모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고 카페인과 알코올은 줄이세요. 또한 식사 속도를 늦추고 음식을 충분히 씹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씹으면 소화도 돕고 포만감도 빨리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르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65세에서 75세까지는 16시간 단식이나 하루 4번에서 5번 소식 모두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75세에서 85세까지는 14시간 단식이나 하루 3번에서 4번 소식이 적당하고 85세 이상이시라면 12시간 단식이나 하루 5번에서 6번 소량 식사가 안전합니다. 이제 도입부에서 만났던 김정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7달 전 의사의 권유로 그는 자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패턴을 고려해 간헐적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저녁 6시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게 고문 같았죠. 특히 TV에 음식 프로그램이 나올 때면 정말 힘들었어요. 김할아버지는 천천히 적응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12시간 단식부터 시작해 점차 14시간 그리고 16시간으로 늘려갔습니다. 신기한 건 시간이 지날수록 배고픔이 덜 느껴진다는 거예요. 몸이 적응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오히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속이 편하고 머리가 맑아요. 최근 건강검진 결과 김할아버지의 혈당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15년간 복용해 온 당뇨약의 용량을 3분의 1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이 되어 약을 끊었고 고혈압 약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어제 주치의가 이대로 가면 1년 내에 당뇨약을 완전히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셨어요. 손녀들과 함께 낚시 여행을 가기로 약속했는데 이제는 정말 가능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그 속에 담긴 희망의 빛은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약 기록장이 아니라 운동일지를 쓰고 있어요. 오늘은 동네 3바퀴를 걸었답니다.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적절한 식습관과 꾸준한 실천만 있다면 나이가 들어도 더욱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한 끼 소식, 12시간 단식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건강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식습관은 당신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새로운 건강한 삶이 시작됩니다.